오발탄이 잘못된 탄환인데, 이제, 뭐, 북한은, 북쪽은 이제 공산주의,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한다. 이제 그런 체제에서 그 싫어가지고 이제, 뭐 전쟁터가 내려왔지만, 하여튼 남한에는 공산주의하고 다르게 자본주의죠. 자유재산 인정된 자본주의 사회로 내려오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음, 한원을 쏘듯이 북쪽에서 남한을 향해서 날아온 거죠. 근데 남한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표적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본을 축적하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총으로 말하면 그 표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 모두가 여기 남한에 내려와서 모든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표적만 정확하면 가족이 많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엄마는 이제 가자 그러는데 공산주의 북한 체제로 가자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넉넉하게 살았던 그러한 시절로 가자고 하는 거죠. 남한에 와서도 이제 바라는 바는 엄마가 바라는 바는 그런 경제적인 넉넉한 그런 살림과 삶으로 가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서로라고 하는 분도 어떤 공인회계사에 있어서 이제 말단 서기 역할을 하는데 그 이제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넥타이 매고 그 와이셔츠 입고 하는 품위가 있는 직업이라고 나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벌이는 안 돼. 내가 그래도 대학 나온 사람으로서 이 정도 그래도 품위 있는 그 해야지 벌이가 얼마 안 돼서 내가 손에다가 기름 묻히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아내도 이제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인물도 좋지만 그 돈벌이가 안 되는 자본주의에서 그 음악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성악을 했는데 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음악을 해갖고 뭐 어디 쓰겠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벌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음악을 전공한 그런 여자로서 내가 어디 나가서 식당에서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서로 역시도 내 아내가 그래도 좋은 대학에 음악을 전공한 엘리트고 인물 좋은 여자인데 밖에 내돌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굶어 죽어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다가 또 애는 없는 사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임신해서 낳으려고 하는 자체도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먹고 사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하는 것마다 다 이 돈을 벌고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표적, 목표하고는 이제 다 어긋나게 살고 있는 거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동생 영호도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 저희가 그 대학을 다니던 엘리트인데 그냥 돈 몇 푼 버는 데 가서 천박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좀 범죄를 하더라도 한몫을 좀 단단히 잡아서 벗들어지게 한번 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속에는 안 맞아요, 생각 자체가. 또 엄마는 이제 뭐 어차피 또 옛날에 향수에 젖어 있는 분이니까 뭐 나이도 늙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고. 애기들은 경제적으로 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까 무능력하고. 그나마 경제활동이 계속 이 집안의 보탬이 되는 건 아들 가족들이 외면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몸을 팔아서 돈벌이 하는 명목이 하나가 경제적 활동을 하는 건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그런 선한 방식으로라도 돈벌이 하고 있는 유일한 가족 구성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욕을 하면서도 이제 정말 어려울 때는 그 아이가 던져주는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 아이만이 좀 직업이 그래서 그렇지, 어, 이 자본주의가 목표하는 그 표적에 정확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온 가족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로 내려왔는데, 북한에서부터, 공산주의 사회에서부터 탈출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로 이제 진입해 들어오긴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제 자본을 축적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표적이 맞춰져 있질 않고, 다들 엉뚱한데 이게 이제 이렇게 총알을 쏘듯이 그렇게 자기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한 사람만 뭐 욕을 먹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니까 명숙이만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벌이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욕을 하면서도 그 아이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아이가 준 돈을 가지고 배고프니까 뭐 설렁탕도 하나 사 먹고 이빨도 빼고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죽어가는 것도 병원비 치르고 택시를 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왔다 갔다 하는 삶인데 그 가족 전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발탄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오발탄, 총알을 잘못 쏘고 있는 표적을 잘못 겨냥하고 총을 쏘는 삶이라는 게 이제 계속 이미 출발해서 가는 탄환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가긴 가는데 잘못된 표적에다가 총알을 쏜 것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총알 같은 삶을 사는데 그런 총알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대부분의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형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윤리 도덕이니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배운 학식이니 뭐 자존심이니 자존감이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그것이 핑계와 이유가 돼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오발탄을 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로 내려왔으면 그 목표와 표적을 정확히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라고 하는 사람도 가족을 부양하는데 이것이 좀 품위가 있고 뭐 그럴 듯한 하이칼라의 직업이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손에 기름을 묻히든 노동판에 가서 뭐 목소리를 배우든 벌이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목표를 그렇게 지향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철호의 부인도 대학에서 뭐 음악을 전공했던 것은 과거 일이고 현재 적어도 자기 딸에게 옷이라도 사입히고 뭐 먹을 거라도 제공하고 임신한 아이를 잘 낳으려면 뭔가 그 박봉이 남편이 벌어오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걸 다 버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직업이 귀천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청소를 하든 아니면 장사를 하든 뭘 해서라도 자본을 모으는데 이익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의 구성원. 다.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나왔다는 과거의 그런 추억이 뭐가 중요하냐면 자본주의, 돈벌이를 안 하는데. 남의 상위 군인들이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몇 푼 나오는 그런 거 가지고 얻어먹으며 다니면서 그술 얻어먹는 것은 괜찮고, 어, 또 자기가 어디 가서 이렇게 돈벌이를 하는 것은 부끄럽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자본주의에서 오발탄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뭐래도 해야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뭐 건축 강도를 해가지고 뭐 남의 걸 탈취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지금은 뭐 치매에 걸리고 정신병자가 된 것 같지만 어머니도 자본주의에 내려왔으면 어머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어, 젊었을 때 내려왔으면은 과거에 부자로 살았던데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부터 나가서 뭐래도 그다음부터 채소라도 길러서 1,000원, 2,000원을 벌어가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기여를 해서 온 가족이 자본주의 체제에 맞는 방향으로 표적이 정해지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족들이 지금은 다 부담스러운 존재지만 그리고 남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존재지만 그렇게 모은다 그러면 이 가족 전체가 자본주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굉장히 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숙이도 굳이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아도 오빠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엄마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올케도 힘을 합쳐서 나간다 그러면 다른 직업을 좀 돈벌이가 덜 되더라도 가질 수 있도록 여유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는 한, 자본주의 체제인 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절실하게 자기 자신이 인식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우리 그 교인 청년도 그 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될 때 두 군데 합격을 해서 하는 사진학과하고 하나는 세무학과가 됐는데 나는 이제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너 세무학과를 가라. 사진은 사양산업이고 지금 핸드폰이 뭐 지금 일본에 나오는 뭐 니콘이 이런 수백만 원짜리 카메라보다 더 성능이 좋아요. 화소가 뭐 1억 화소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면서 사진 산업은 이제 사양 산업이 되니까 사진학과 다 없어졌습니다. 전국에 두 개인가밖에 안 남았어요. 절대로 하지 마라. 취미 생활로 사진을 하고 그리고 직업을 갖는데 세무학과를 가서 벌이를 하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어, 사진을 취미로 해야 될 시대가 왔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그 마음의 소원이고 한번 젊을 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보니까 사진으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 스튜디오를 열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사진을 찍어갖고 뭐 인터넷에 올려갖고 팔아 돈벌이 하는 사람들. 아, 그것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런 이제 적어도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어, 이렇게 사진기도 사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경우가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아빠 엄마가 또 겨우 대학교 졸업시킬 정도밖에 경제력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니까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 아빠도 이제 내가 상담을 했더니 아, 지가 알고 싶다는데 내비두세요. 그러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 결국은 사진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굉장히 그 예쁘고 똘똘한 그런 여자아이인데 애인이 있었다고. 그래갖고 뭐 어느 그 교회 이제 반주자도 되고 그래서 교회 데려와서 인사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아우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건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사진관에 가보니까 굉장히 뭐 임금도 적고 일만 많고 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그냥 카페에서 어,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한 거 시급받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돈을 모아서 카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카페가 뭐 그게 그렇게 돈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또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여자아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야 군대 갔다 와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시급 아르바이트 하는 애 만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헤어졌어요. 지금 이제 굉장히 낙심이 돼 있거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오발탄을 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목표를 잘못 정한 거죠. 지금은 이제
또 다니던 카페가 문을 닫는 바람에 집에서 놀고 있다. 자기 엄마 아빠가 이제 후회를 하면서 지금은 아주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저 어떻게 해야 좋겠냐. 나이는 먹어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했더니 모르겠어요. 이제 택시는 탄 것처럼 인생은 자꾸 가고 시간은 가는데 이리 갈지 저리 갈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사진을 해야 될지. 카페를 했는데 카페를 하려면 적어도 뭐 한 1억 원 있어야지. 없어도 한 6, 7천 원 있어야 그 시설하고 뭐 공간 없고 세내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을 한다는데 1만 원 저축해봐야 1년에 600만 원이에요. 10년을 저축해 6천만 원이야. 20년 저축에 1200인, 1억 2천인데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간다고 그래서 내가 뭐 가냐 그러니까 사진기나 하나 좀 좋은 거 사보려고 그런다. 아직도 그걸 못 버린 거지.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참 안타깝더라고. 나이는 먹어가고. 오발탄이죠, 오발탄.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표적, 목표를 잘 인식을 못하고 지금도 이제 갈치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또 그저께는 이제 우리 지방에 이제 딸이 대학 가려고 준비하는 목사가 있어서 뭐 서로 전화를 했는데 그 아이도 이제 뭐 개척하다 보니까 제대로 뭐 교육도 못 시켜요. 공부를 별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학년인데 이제 지난 뭐 1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제가 뭐 하려고 하냐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성악을 하고 싶다 했대, 성악. 아니 음악이라는 게 금방 되냐고 이게. 응? 그 음대 성악과를 가려면 적어도 뭐 늦어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라도 레슨도 받고 타고난 재주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 지난 1월인가 이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뭐 한 10개월이나 했나요? 그것도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 한 자기가 아는 과거에 청년이 있는데 음대를 나왔는데 그냥 돈은 별로 못 주고 한 주에 한 번씩 그냥 봐준다는데 그렇게 하고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성악은 그뭐왜 성악을 하려고 하냐니까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하고 싶다니까 찬양대는 성악대학 음대 성악과를 안 나와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니까 딸도 뭔가 노골적으로 얘기 못했지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본인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학과를 나와서 그래서 자기 벌이를 하면서 아빠 교회에도 좀 헌금을 통해 도와주고 또 자기는 취미생활 얼마든지 학원도 다닐 수 있고 또 뭐 찬양을 배우거나 찬양 단체가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 가면 지휘자나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뭐 음대 가지고 뭐 쓸데없이 뭐 화성학이니 뭐 이런 복잡한 거 막 안 배워도 되는 뭐 음악 역사 이런 거 말고 찬양 잘하는 거 배우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또 이제 오발탄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뭐 아버지 그 엄마와 그 아이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그 공부를 잘 안 해왔기 때문에 뭐 서울대 성악과나 뭐 연대나 뭐 이런 데 갈 수는 없을 테니 그런데 나와가지고 어 과연 뭐 어디 가서 벌이가 되겠냐. 외국 가서 뭐 성악을 전공하고 온 사람들도 뭐 하여튼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좁단 말이죠. 무슨 음대 교수가 된다든지 무슨 뭐 시향이나 뭐 KBS 금악단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소속이 돼서 해도 그 사람들이 또 임금이 적더라고. 레슨해서 어떻게 벌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딱 보면은 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맞지 않는 걸 추구하고 있는 거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오발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총알을 이제 그 잘못 쏜 걸로 얘기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냥 공동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하는 그런 세상이 싫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로 왔으면 자본주의 전체가 지향하는 그 목표, 표적을 정확히 알고 온 가족이 거기에다가 어, 그 어떤 방향을 맞추고 그걸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나머지들은 그런
이 자본이 확보가 돼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면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사진 좋아하면 카메라 사서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여행 좋아하면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거고, 음악 좋아하면 가외로 음악을 배워서 얼마든지 음악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좀 약간 방향은 다르지만,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이 바탕이 안 되고 맨입으로 선교 안 됩니다. 또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목회가 경제적인 자유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목회할 수 없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그런 식이 돼 있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나 어떤 국가교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뭐 교회도 져주고 무슨 공급도 이제 전기세를 통해서 지급해주고 그러면 모를까? 그럼 무한 경쟁인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자본인을 축적하고 그걸 활용한다고 하는 그 공동의 목표와 표적에 정확히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누가 됐든 간에. 그걸 모르고 엉뚱한데 이렇게 총알을 쏘듯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그 사람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뭐 군대를 제대한 아들이 집에 있는데 아니 버릴래 갖고 엄마 아빠 그동안 교육시키고 고생한 엄마 아빠의 삶을 도와줘야지. 아무것도 안 벌고 밖에 나갈 때 엄마 5만 원만 줘. 아빠 10만 원만 줘.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건 가족 전체에 피해를 주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 맞지 않으면 가정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발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또 뭔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본주의 사회가 좋아서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 그러면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야 된다. 그것이 불분명하면 택시를 타고 일 갈까, 병원으로 갈까, 감옥으로 갈까, 뭐, 아픈 엄마한테 갈까, 혼자 남긴 딸에게 가야 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다 낭비하고, 그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생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프지만 정확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